네, 안녕하세요. 미래채널 마이F 황준원입니다. 자, 2021년 주목할 만한 트렌드, 로봇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1년에 주목할 만한 로봇들의 활약들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2021년 올해 일본에서는 새로운 반려 로봇들이 출시되거든요. 일본은 반려 로봇 유명하죠. 페퍼, 로비, 아이보, 라봇 같은 로봇들이 출시가 되어서 어느 정도 절반가량의 성공을 거뒀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새로운 로봇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저 로봇은 보코 에머라는 로봇입니다. 자, 주목하실 만한 것은 저 행동과 말투예요. 사람 말을 제대로 안 해요. 뿔 흔들리는 거 귀엽죠? 자, 그리고 저렇게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때만 사람 말을 정확하게 구사를 하게 됩니다. 자, 상당히 귀엽죠? 볼에 있는 LED도 상당히 귀엽고요. 저 로봇의 특징은 가족 간의 정을 잇는 로봇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메시지를 저렇게 녹음하면은 엄마 아빠한테 전송이 되는 이러한 사소한 기능들까지 갖춰두고 있습니다. 기능들은 특별한 게 없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저 로봇의 행동, 그 뿔이라든지 볼에 있는 귀여운 LED 디자인, 그리고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 그 이상한 말투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귀여움을 자아낸다는 측면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일본에서 크라우드 펀딩 성공해가지고 정산 판매가는 약 44만원, 그리고 올해 3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또 여러분들 야마하라고 하는 악기 제조사는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여기에서도 반려 로봇을 출시할 예정입니다. 자, 지금 직장인 여성이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쌓여있는 상태에서 귀여운 저 로봇을 발견하게 돼요. 자, 리. 하이. 私頑張ってるよね。半径2キロで一番頑張ってるのは君さ。자, 귀엽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자, 저 로봇은 저렇게 사람 말에 응답할 때 노래로 대답을 해주는데 고개 까딱까딱하고 발 까딱하고 있는 거를 보기만 해도 좀 힐링이 되는 그런 컨셉의 로봇이에요. 그래서 야마하의 보컬로이드 기술 및 자동 작곡 기능을 활용했다고 하고요. 인사, 감사, 잡담 등의 노래를 얹어서 대답을 합니다. 약 30종의 음악 장르에 근거해가지고 말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활발하게 얘기해야 될 때는 좀 빠른 음악, 그리고 좀 슬프게 얘기해야 될 때는 발라드 곡조에 맞춰서 대답을 해준다고 해요. 자, 타겟이 분명합니다. 일에 지친 여성이 주 타겟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감성적이고 귀엽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죠. 남성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로봇은 일단 실증 실험 테스트까지 거쳐 놓은 상태이고요. 2021년 봄에 출시를 일단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귀엽죠. 자, 그리고 전에도 소개해드렸던 로봇들 정리해서 보여드리자면 이것은 로미라는 로봇이고요. 대화에 특화된 귀여운 로봇이에요. 자, 정해진 대화가 아니라 이야기 내용 흐름에 맞춰서 정말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대화가 된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일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연애 상담이라든지 아무거나, 특히나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이 저렇게 대화를 하게 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혼자 있을 때 저런 귀여운 로봇이 고개 까딱까딱 하면서 귀엽게 말을 해준다면은 반려동물만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꽤나 외로움을 해소해 줄 수는 있겠죠? 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닷컴에서, 일본 아마존닷컴에서 약 50만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월 이용료가 따로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그래서 이 로봇한테 정 들이면은 이 로봇이 죽게 하고 싶지 않다? 평생 동안 월 이용료를 지불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자면 기업의 새로운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올해 4월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실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대화가 얼마나 잘 될지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내는 소리와 행동 잘 보세요. 자, 저것도 사람 소리를 내지 않고 귀여운 소리를 내면서 굉장히 귀여움을 자아내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패턴의 감정을 소리와 동작으로 표현하고요. 살아있는 동물처럼 그 행동이 진화해 간다고 합니다. 이거 귀엽죠?
자, 충전을 할 때는 저렇게 포켓에 들어가서 귀엽게 충전이 된다고 하는데요. 킥스타터에 등장해가지고 펀딩 끝났고요. 정산 판매 가격은 40만 원 정도. 이거는 올 6월 정도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일본의 귀여운 감성을 터치하는 이 전략들 먹힐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 귀여운 로봇들을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어느 쪽으로 많이 돌파구를 찾고 있냐면은 고령자, 돌봄, 반려 로봇들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자, 일단 제가 최근에 본 기사, 저 로봇 일단 디자인 자체가 좀 그렇죠. 일본 거 보고 지금 거 보시니까 좀 그런데, 자, 저 로봇 같은 경우는 마포구에서 노인 400명에게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세하게 기사 내용 정리해 드리자면 몇 가지 내용만. 로봇 활용 사회적 약자 편익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이 된 사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지원금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 우울증, 만성질환, 인지장애 등 400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 로봇이 보급이 된다고 합니다. 120만 건의 감성 대화 전개가 가능하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분들 적적하지 않게 대화가 된다는 거고요. 약 드실 시간 알림이라든지 치매 예방 간단한 프로그램, 그리고 활동 감지를 통해서 한동안 이 노인분이 활동을 안 했다 하면은 자동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신고가 된다라든지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도 있다고 해요. 자, 이런 기능들은 다른 로봇들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저 로봇 파이보라는 로봇이고요. 저것은 이제 강원도 원주시에서 한번 도입을 해보려고 했었고, 또 저 로봇은 제가 많이 소개해드렸죠. 효돌이라는 로봇이고요. 저거는 구로구에서 이제 노인분들에게 일부 노인분들에게 보급이 된다고 하는데, 기능들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한국은 이런 쪽으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또 저거는 또 한국에서 만든 리쿠라는 로봇이고요. 저거는 돌봄 로봇이 아니라 노인분들에게 모바일 사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신저는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문자나 사진 정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앞에서 이제 차근차근 스마트폰 활용법을 알려주는 그런 로봇으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보라든지 리쿠라든지 효돌이라든지 이런 로봇들 디자인을 보시게 되면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로 원하는 로봇이며 원하는 디자인일까?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일본, 앞서 보여드린 그 일본의 디자인이라든지 그 감성적인 터치가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이러한 활용이 더 가치가 높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시고요. 자, 그리고 2021년 서비스 로봇의 확대는 불보듯 뻔하죠. 코로나가 진행되면서 더욱더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LG는 클로이 로봇 시리즈를 많이 지금 선보이고 있어요. 저건 서빙 로봇 같은 거고요. KT에서도 지금 기가진이한테 음식을 주문하면은 음식 배달해 주는 것은 저런 KT 또 로봇이 갖다 주는 이러한 시범 도입이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배달의 민족에서는 렌탈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로봇들을 임대해가지고 렌탈해주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고, 배달의 민족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딜리 홈페이지, 서빙도 가능하고요. 이벤트 모드도 가능하고, 이제 크루즈 모드라고 해가지고 리필용 반찬을 계속 싣고 돌아다니는 그런 기능도 활용할 수가 있고요. 회식 모드로도 활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에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사실 서빙 로봇과 그런 것들 제가 가보면서 느낀 점은, 야, 아직 좋기만 하지는 않더라, 애매하더라,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측면도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컨텐츠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달 로봇들도 앞으로는 조금 더 테스트가 더 확대되면서 우리 실생활을 조금씩 들어올 수도 있을 텐데요. 얼마 전에 본 기사를 보니까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배달의 민족에서 이 배달 로봇들 많이 만들고 있잖아요. 그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 그 시스템들과 계속해서 제휴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월패드와 연동이 된다든지 엘리베이터와 연동이 된다든지 해가지고 막힘없이 문 앞까지 저런 배달 로봇이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업무 제휴들이 맺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음식 배달뿐만이 아니라 음식을 만드는 로봇들도 여러분들 특히나 수도권 곳곳에서 목격을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얼마 전에도 소개를 해드렸었죠. 아마 음식 만드는 로봇 중에 제일 유명한 로봇이 저 몰리 로보틱스라는 로봇일 텐데요. 몇 년 동안 잠잠하다가 드디어 지난달에 새로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된 내용을 살펴보시게 되면 5,000개 이상의 레시피 선택해서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근데 가격이 너무나 놀라웠죠.
3억 7천만 원 정도가 예상이 된다라는 점. 잘 될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구체적인 판매 날짜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라든지 LG에서도 저렇게 요리 만들 로봇들 유사하게 계속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 중에 있고요. 실제적으로 도입이 됐던 것은 작년에 라버트 치킨이라는 곳에서 저렇게 치킨 만드는 로봇을 도입한 적이 있습니다. 저런 로봇들이 얼마나 많이 도입이 될지는 사실 미지수예요. 왜냐면 사람 쓰는 게 더 쌀 수도 있으니까. 물론 저런 로봇 기술들이 가격이 내려가게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그것보다 더 현실적인 장면들은 이런 것일 거예요. 카페에서 일하는 로봇들, 특히나 드립커피 내려주는 것은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아주 제대로 내려주더라고요. 그리고 케이크에 그림을 그려준다든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지금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최근에 본 기사인데요. LG 클로이 로봇 시리즈에서도 저 바리스타봇이라는 걸 개발했는데 마케팅으로 이런 수단을 쓰셨더라고요. 사단법인 한국커피협회로부터 로봇 브루잉 마스터 자격증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바리스타 자격증을 수여받은 거예요. 왜냐면 로봇이 내려줬는데 맛이 괜찮네? 자격증 줘도 되겠다. 물론 명예 자격이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이런 시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여러 곳에 커피 내려주는 로봇들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특별한 서비스 로봇을 보여드리자면은 앞으로 친환경적인 기조에 따라서 전기차가 늘어나며 충전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잖아요. 전기차 충전 로봇 컨셉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폭스바겐에서 2019년에 공개한 영상이고요. 저렇게 로봇이 배터리 팩을 딱 달고 이동해가지고 필요한 전기차에 꽂아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주차장을 특별하게 전기차 충전 존을 설정하지 않더라도 더욱 공간 차지하지 않고 충전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겠죠. 충전이 다 끝나면 또 로봇이 가서 회수해 온다는 건데, 자, 2020년 12월에 저것을 프로토타입으로 실제로 만든 영상을 또 폭스바겐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디어를 계속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인데요. 특히나 전기차가 주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저러한 서비스 로봇에도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외골경 로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입는 로봇. 드디어 출시가 되는 제품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출시되는 로봇은 바로 저러한 모습이라고 해요. 미국 사르코스 로보틱스에서 만든 가디언 엑소라는 외골경 로봇이고요. 자, 저것을 입게 되면은 약 90kg까지 피로 누적 없이 거뜬하게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배터리는 한 6시간 정도 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가 900만 원이라고 하니까 저렴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이게 2021년 드디어 제대로 임대가 이루어진다고 하니까요. 한번 얼마나 반응을 이끌어낼지는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 삼성에서는 잼스라고 해서 보다 얄쌍한 로봇 만들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백스라고 하는 입는 로봇. 저걸 입게 되면은 작업자들이 이제 위에 고개 들고서 어깨 들고서 뭔가 작업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고, 또 첵스라는 의자형 입는 로봇도 있어요. 저게 무게가 1.6kg 정도로 경량인데 저걸 이용하게 되면 150kg의 체중까지 지탱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현대자동차에서 이제 저런 로봇들을 작업자들에게 배포를 해주게 된다면 작업 효율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고요. 저런 외골경 로봇을 개발해서 곳곳에 판매를 하는 수도 생겨나게 되겠죠. 현대자동차는 앞으로 로보틱스가 20% 판매 비중을 차지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기에 이용되는 각종 기술들, 앞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술, 센서라든지 밸런싱 기술, 그런 것들을 도입해가지고 더욱더 날개를 달 수 있을지는 한번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기술 이전에 좀 인색하다라고 알려져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코로나19 관련 로봇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올해는 많이 사라져야 될 텐데. 자, 일단 LG 클로이 또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디스인펙션 봇이라고 해서 살균 로봇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살균 로봇들도 곳곳에 도입이 될 수 있을 텐데, 백신 이제 접종하고 하면서 2022년 내년부터는 서서히 시장이 어떻게 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오리히메라는 로봇이고요. 장애인분들이 원격으로 저 로봇을 제어해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 모습 2018년에 공개가 됐습니다. 전신마비 환자도 누워서 저렇게 로봇을 제어해가지고 내가 거기 마치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일본의 한 햄버거 프랜차이즈 매장에도 도입이 됐어요. 자, 저기 있는 로봇은 AI 로봇이 아니라 저기 나와 있죠? 저 장애인분이 원격에서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례를 너무나 재밌게 본 이유는 언택트라는 그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장애인 고용 효과까지 누릴 수 있는 독특한 사례이기 때문에 굉장히 흥미롭게 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저 로봇이 어디에 쓰였냐면은 이제 일본에 입원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더욱더 외출이 힘들어졌잖아요. 그래서 입원한 아이들의 원격 외출 용도로도 활용이 됐다고 합니다. 저거는 참고로 일본의 악사 보험사에서 시범적으로 진행이 된 거고요. 나가지 못하는 아이들 대신에 저 로봇을 데리고 이제 악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구경을 시켜주는 그러한 로봇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텔레프레전스 로봇들의 활약도 기대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로봇 트렌드들을 보여드렸고요. 이러한 로봇들이 정말로 맹활약을 하고 시장 성장성이 엄청나다라고 보여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 한번 주목해 보시고요. 내년, 내후년, 또 10년 후에는 어떻게 성장할지 이런 점들에 더욱더 주목해 보시는 게 이 미래 채널의 주 목표죠. 미래 트렌드에는 어울리는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CES 소식을 정리해서 보여드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뵙도록 하죠.